요양시설은 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편안히 모시는 곳과 편안히 안 모시는 곳. 우리 가족을 편안히 모실 수 있는 방법, 편안히에서 찾으세요. 요양의 모든 것 편안히. 요즘 제가 또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유튜브 할 때는 요양시설 그게 돈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요양시설 전망이 좋다고 하면 그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감히 요양시설 이 사업에 도전을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실은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런 질문을 하고 조심하시는 분들은 해도 될 만한 분들이고요. 이 요양사업은 절대 돈만 보고 뛰어들 사업은 아닙니다. 근데 이 요양사업은 단순한 돈 말고 어떤 사회복지 측면에서 사명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교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책임감이라든지 가족끼리 해야 되는 어떤 니즈라든지 한번 잘 생각해보고 하셔야 되지, 수익성만 보고 하실 경우엔 나중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양사업의 장점은 상방도 막혀있지만 하방도 안정적이에요. 대신 본인이 어느 정도만 운영을 하시면 여러 가지 정부 급여라든지 보완되는 제도들이 있어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족들끼리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고요. 감히 요양시설 운영에 도전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이 요양사업에 왜 뛰어드는지 명확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게 정말 은퇴 자금, 정년퇴직한 자금 몇 억 갖고서 이거 앞으로 20년을 먹고 살아야 돼. 그런 어떤 소득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나는 지금 은퇴 자금이 조금 부족한데 이거 갖다가 몇 년 운영해서 그걸로 또 권리금에서 목돈 받아갖고 그거랑 해서 은퇴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놀고 있는 우리 아들놈이랑 딸놈 뭐 번변한 직업을 좀 찾아줘야 되는데 내가 우리 아들이랑 딸이랑 같이 이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이제 요거보다는 원래 케이터링이나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해서 이쪽 요양원이나 데이케어 하시는 분들이랑 어떤 릴레이션십을 만들어 갖고 그분들한테 케이터링이나 내 교육 콘텐츠를 판매하려고 하시는 건지, 이 니즈를 정확하게 본인이 아시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시설이라 하면 방문 요양부터 시작해 갖고 데이케어, 요양원, 요양병원, 실버타운 등이 있는데, 물론 이제 설립 조건도 완전히 다르고 내가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해야 되는 시설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정말 심각하게 해보셔야 돼요. 그 부분을 당연히 편안히 해서 이렇게 같이 상의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 돈을 얼마나 갖고 이 사업을 하시려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몇 천만 원이다. 그러면 무조건 방문 요양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내가 몇 억 정도, 한 3억에서 4억 이상 어떻게 가족들끼리 돈을 모아서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데이케어, 노인 유치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금 내에서 어떤 업체들을 할 수 있는지 스터디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이번에 좀 더 크게 무리해서 한 10억에서 20억 정도는 확보를 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요양원 가능하십니다. 네, 근데 나는 그보다 더 크고 땅도 좀 있고 내가 몇십억 이상은 동원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러면 실버타운을 고민하시면 됩니다. 실버타운은 말씀드리지만 실은 몇십억 갖고 있으셔도 힘들 수 있습니다. 실버타운은 뭐 소규모로도 가능하지만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실버타운은 대기업들도 훨씬 많이 들어올 거고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있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버타운은 최소한 땅하고 몇십억은 가지고 있으셔야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의사야. 내가 누구 의사인 가족이나 친척, 지인을 데리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싶다? 그때는 요양병원도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요양병원만 해갖고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다른 시니어 시설들이랑 어떻게 연계해서 사업을 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본인이 갖고 있는 자본 규모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요양병원조차도 최소한 몇십억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문가의 상담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고민하시고 10번, 20번 고민하시고 신중하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제가 이 시장이 앞으로 유망하다고 하지만 준비 안 되고 들어오신 분들은 엄청 힘드신 거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반드시 여기서 많은 걸 얻어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내가 이 일을 어느 곳에서 하고 싶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시내에 할 건지 시외에 할 건지,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어딘지, 뭐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데인지, 교통은 어디서 가까운 건지, 이 입지 조건에 따라서 요양병원을 할지, 데이케어를 할지, 요양원을 할지, 실버타운을 할지, 이게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개인분들도 이거 형태를 잘못 골라갖고 엄청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는 실버타운이 아니라 요양원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실버타운을 해서 고생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기업들은 요양원을 해서는 안 돼, 실버타운을 해야 되는데 처음 타겟을 요양원으로 잡으셔갖고 엄청나게 고민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디는 요양원 하느라고 수십억을 쓰셨는데 그럴 필요 없이 차라리 방문 요양을 5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땅이랑 여러 가지 지역적인 요건에 따라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이 과정에 있어서도 앞에 보면 제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몇 가지 여건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니즈로 이 사업을 하는지, 또 그리고 내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의 얼마만큼의 토지를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이 내가 어떤 이런 요양 비즈니스를 할지 의사 결정을 할 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이 지금 완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아마 올해 변한 것보다 내년도 훨씬 많이 변할 거고요. 아마 2년, 3년 내에 정부의 많은 어떤 규정들이 바뀔 예정이고, 민간의 영역이 엄청나게 확대될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만큼 또 그러면서 제가 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도 있는데, 적어도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만큼은 이런 상황에서 많은 공부하고 또 정보를 얻으셔서 여기서 잘 견디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또 앞으로 한 주간, 2주간 사회에서 또 여러 어떤 고객들을 만나고 회사들을 만나고 말씀을 나누면서,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이나 또 우리가 제안할 그런 것들을 챙겨갖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다 함께 편안히. 네, 감사합니다.